어떻게 하면 인간이 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소비를 함으로써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물질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큰 두 가지 영역으로 우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행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사실은 소비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소비만 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학의 1차적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생산을 더 잘할 것인가, 어제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은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집약이 되고,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그러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가뭄, 전쟁, 요즘에 흔히 있는 전염병, 기근, 이런 문제들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재난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의 문제를 생각할 때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라도 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더 많이 하느냐라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지 않게 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에 대한 연구는 곧 성장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원초적인 하나의 재난의 형태로서 기근이라는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기 이전을 보면 대략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약 1800kcal에서 2000kcal 정도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권장 영양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이 약 2500kcal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류가 얼마나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영양이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히 배가 고프다는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서 삶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살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게 되는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되는 것이죠. 1000명 중에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조사망률이라고 정의하는데, 1800년 이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조사망률이 연도별로 편차가 굉장히 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어떤 전염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충격이 왔을 때 이러한 충격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지난 약 5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는 전근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나름대로 개선을 해왔는데, 그러한 것들의 첫 번째라고 기근으로부터의 탈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잉바이와 제임스 쿵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수천 년 동안에 있었던 중국과 북방 유목민족 간의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방 유목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만약에 비가 적게 와가지고 목초지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아서 식량난에 걸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기근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의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이와 같은 사회 전체의 변화라든가 사회 전체의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만큼이나 인류를 그동안 많이 괴롭혔던 중요한 문제가 질병이죠.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 온갖 종류의 질병들이 인류를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혀 왔습니다. 최근에 있었으면서도 가장 큰 형태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인 독감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인류 전체 인구가 약 16억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 5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는 것은 인구 전체에서 약 3%가 죽었다는 정말 놀라운 수준의 질병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 있어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이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미군을 유럽에 파병하는 과정에서 집단 생활 속에서 빠르게 질병이 퍼질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그 많은 고통을 겪게 만들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이 질병이 굉장히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독감과 같은 경우에 사망 추세를 보면 대개 영어의 U자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스웨덴의 이 사망률, 약 20대에서 40대가 사망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높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죠. W 형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독감들과는 다르게 이 젊은 층,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생산층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웨덴과 관련한 사례 연구를 보시면 질병으로부터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중기 혹은 장기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21년에서 30년 동안에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스페인 독감에 걸렸던 사람은 구빈원에 가서 빈곤층에 빠져서 구빈원에 갈 확률이 약 11% 정도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때 태아였던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이 스페인 독감에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엄마가 스페인 독감에 걸렸을 때에는 굉장히 고열로 고통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이 태아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태어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회 경제 활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통계 결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918년을 전후로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약 30대에서 40대 될 때까지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쭉 추적을 해보면 갑자기 급격하게 그 학령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와 같은 결과들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후손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질병들이 얼마나 무섭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재난의 형태는 분쟁 혹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고, 다행히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전쟁에서 받은 신체적, 경제적 피해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는 것도 일반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자손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1950년 한국 전쟁의 예를 보더라도 그냥 20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그 한국 전쟁 기간 중에 발생을 했었죠.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께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45년에서 약 1955년까지 태아였던 사람들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교육을 받았는지의 추세를 보면 1952년에 태어나는 연도의 사람들에 와서 이러한 학령연령이 갑자기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난다든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여드린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당대와 그 자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수백 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프리카의 노예무역의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원주민들을 유럽의 그 노예 상인들이 와서 이렇게 잡아다가 판 것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들은 사실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을 때 이미 노예였던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으로부터 이 노예를 수요하는 이 상인들이 오니까 부족 간의 전쟁을 일으켜서 상대방 부족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한 부족 내에서도 그 노예를 같은 부족원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전쟁이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4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서로 간에 신뢰가 있을 때만이 작동할 수 있는 수많은 법적 법이라든가 관습이 붕괴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을 제대로 사고 파는 일들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결과로 해서 경제가 침체한다라고 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20세기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전쟁과는 매우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이라든가 비행기를 이용한 폭격의 방식을 동원하게 됨으로써 이 파괴 수준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살상의 극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융단 폭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악명이 높았던 것이 이제 베트남 전쟁이었죠. 사진이 보여드리는 것처럼 얼마나 이 폭격이 그 잔혹한 폭격이었는지를 짐작하실 수가 있겠는데, 마을 공동체랄까요?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기반이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한 그 살상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격이 가져온 장기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구엘과 롤랑이라는 두 학자가 폭격의 양과 그 지역의 어떤 그 폭격이 지역에 미친 영향 간의 상관관계를 구했는데요. 물리적으로 폭격을 이용해서 물질적 기반들을 모두 파괴를 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20년에서 30년 정도가 지나면 그런 물질적인 파괴는 금방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트남 폭격의 사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한 이 폭격의 결과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인명의 피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염병의 경우와도 합쳐보았을 때 이러한 그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 파괴와 관련해서는 현대적인 기술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을 복구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전쟁의 경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도 대략 한 4년에서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물질적으로는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1953년부터 4, 5년이 지난 1958년 정도가 되면 전전 수준으로 소득이 회복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러한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재난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생각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물질적인 어떤 복구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난의 역설이라고 하는 어떤 질문으로까지 나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1870년대 시카고 대화재 같은 것들은 도시를 거의 다 불태워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역설적으로 그 불이 난 다음에 시카고가 다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들을 모두 모아들여서 도시를 건설을 했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그 건축 도시가 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극복한 사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난의 복구를 좀 더 생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다라는 생각까지를 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중에 하나는 과거의 재난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죠. 아무리 새로운 종류의 재난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류 역사에 있었던 어떤 재난과 비슷한 측면들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인류가 좀 더 발전을 해나가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난의 문제는 결국에는 바둑에서의 엿끝내기의 문제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수를 두어서 내 집을 10집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어떤 수를 두면 상대방이 15집을 지을 수 있는 걸 방해할 수 있으면 내 집 10집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엿끝내기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이지만 성장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재난을 막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생각거리를 주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